마지막 섹션에서는 진짜 꿀팁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엔트로픽이 최근에 공식 플러그인을 공개를 했는데 우리가 직접 이제 클로드 MD를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드레이 칼파티 다들 아시죠? 그 사람이 직접 공개한 클로드 MD용 스킬이 있습니다. 이 스킬로 들어가서 GitHub에 보면 클로드 MD가 있습니다. 사실 스킬이 아니라 클로드 MD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을 제가 한 페이지짜리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해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실벨 개발자입니다. 네, 여러분 클로드.md 쓰시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게 맞나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분명히 한국어로 답변해라 적어놨는데 영어로 답하고, 이 폴더 건드리지 마라 라고 했는데 또 건드리고, 그래서 점점 줄을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클로드.md가 500줄짜리 매뉴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클로드.md를 잘못 쓰고 계십니다. 클로드.md는 리드미가 아니에요. 사람한테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문서가 아니라 클로드 코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가드레일입니다. 이걸 한 줄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읽는 리드미가 아니라 클로드가 같은 실수를 안 하게 하는 인스트럭션. 이 차이를 알면 클로드.md를 쓰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짧아지고 더 정확해지고 결과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질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4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클로드.md의 작동 원리와 그 크기가 왜 중요한지, 컨텍스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좋은 클로드.md를 쓰는 팁들과 마지막 섹션에서는 진짜 꿀팁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엔트로픽이 최근에 공식 플러그인을 공개를 했는데 클로드.md를 명령 한 줄로 자동으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군더더기를 잘라내고 공식 가이드에 맞게 리팩토링까지 해주는 플러그인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클로드.md를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안드레이 칼파티 다들 아시죠? 이번에 그 사람이 직접 공개한 클로드.md용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개만 셋업을 하셔도 오늘 영상의 본전은 충분히 뽑으실 거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클로드.md는 딱 한 군데에 있는 파일이 아닙니다. 클로드 코드는 4가지 위치에서 클로드.md를 긁어오는데, 먼저 이 전역, 그러니까 /.cloud의 클로드.md, 이거는 모든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쓰이는 클로드.md, 즉 나만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노트나 그런 것들을 담아 놓을 수 있는 클로드.md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팀에서 쓰이는 클로드.md인데 리포지터리 이름을 넣고 .cloud에 클로드.md를 넣으면 이거는 팀에서 공유되는 그런 코드 컨벤션이나 빌드나 테스트 명령어 같이 팀원 모두가 알아야 할 규칙이 써져 있는 클로드.md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팀 공유용이 아닌 클로드.md가 또 있습니다. 클로드.local.md라고 해서 나만, 예를 들어 비밀 토큰이나 내 개인적인 단축어나 그런 것들을 내가 쓰고 그렇게 보는 임시 메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git ignore 추가해서 커밋을 하거나 푸시를 할 때 include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 디렉토리 클로드.md인데 이건 뭐냐? 예를 들어 루트 디렉토리에 클로드.md가 너무 커질 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그 루트 디렉토리에 또 아래에 있는 서브 디렉토리에 클로드.md를 여러 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노레포에서 패키지별로 다른 규칙이 필요할 때 쓰는 거를 서브 디렉토리에 클로드.m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전역에는 내 코딩 스타일, 커뮤니케이션 선호도 같이 어떤 프로젝트에서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걸 넣어주고, 팀 공유에서는 코드 컨벤션이나 빌드 테스트 명령어 같은 팀원 모두가 알아야 할 걸 넣고, 클로드.local.md에서는 나만의 임시 메모, 그리고 서브 디렉토리 클로드.md에서는 패키지별로 다른 규칙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이 4가지가 매번 매 세션에 한 번에 읽히고 자동으로 합쳐져서 클로드한테 전달이 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클로드 코드는 클로드.md만 읽는 게 아니죠. 총 8개의 레이어가 컨텍스트가 매 요청마다 합쳐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레이어 순서대로 보면 시스템 프롬프트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도구를 정의하죠. 그런 도구의 정의, 그런 컨텍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역 클로드.md, 프로젝트 클로드.md, 클로드.local.md, 서브 디렉토리의 클로드.md, 그리고
그제서야 저희의 대화 히스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요청한 현재 사용자 메시지까지 전달이 되어서 컨텍스트에 이렇게 8가지의 레이어로 쌓이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우선적으로 사용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서브 디렉토리의 클로달MD가 전역 클로달MD와 충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 서브 디렉토리에 어떤 써져 있는 인스트럭션이 이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은 현재 저희의 새로 보내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클로달MD를 쓸 때 이건 어디에 두는 게 맞나라는 판단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범용적이면 더 위에 있는 레벨로 올리면 되고, 특수하면 특수할수록 아래 레벨로 두는 게 맞습니다. 좋은 클로달MD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처럼 쓰지 마세요 라는 것들이 있죠. 코드로 알 수 있는 것들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클로드 코드는 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코드를 봐서도 알 수 없는 그런 함정이나 그런 규칙,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좋은 클로달MD를 나쁜 클로달MD와 구분짓는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것들에는 리액트를 사용한다는 것, 소스 폴더에 컴포넌트가 있다는 것,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됐다는 것, 테스트 폴더는 여기 있다는 것 등등이 나쁜 거,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써야 될 것들은 이런 프로젝트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규칙들 위주로 써주고, 이 가차라고 해서 클로드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할 때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꼭 클로달MD에 써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엔트로픽이 공식 문서에서 권장하는 4가지 작성 원칙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잘 짜라 라고 클로달MD에 쓰면 안 됩니다. 어떤 걸로 테스트를 짜야 되고 어떤 거를 짜면 안 되는 그런 규칙 같은 게 있다면 그것까지, 그래서 구체적일수록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조화된 마크다운인데요. 헤딩이나 리스트로 스캔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클로달MD도 유지보수가 필요한 코드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몇 주에 한 번이든 이렇게 자동화를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안 쓰는 규칙은 잘라내고 새로운 실수는 반영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간결해야 합니다. 엔트로픽에서는 100주를 이하를 권장을 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클로달MD의 그런 서브 디렉토리에 클로달MD를 오히려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길이를 아주 줄이는 것을 추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진짜 딱 하나만 기억할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 제가 이거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클로드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고, 이 실수는 다시 안 하게 클로달MD에 반영해 줘라고 무조건 말하세요. 이게 제일 하이 ROI 아이템입니다. 그 이유는 클로달MD는 절대 한 번에 완벽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실수를 할지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수가 발생하는 그 순간마다 클로드한테 시켜서 클로달MD를 업데이트 시키면 그 실수는 앞으로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그 안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드가 테스트를 먹으로 짜버린 실수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우리는 먹을 안 쓴다, 그리고 이걸 클로달MD에 반영해라 라고 클로드에게 말을 했고, 클로드가 규칙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실수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저희가 가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워크플로우만 한 일주일 정도 돌려보시면 클로달MD가 자연스럽게 저희의 프로젝트에 맞게 딱 맞게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실수에 반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 회사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팁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 하나만 넣어도 결과 품질이 2배에서 3배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바로 빌드랑 테스트랑 린트 명령어를 클로달MD에 명시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게 왜 중요한가? 클로드는 명령어를 추측을 합니다. 명령어가 없다면요. 그래서 테스트는 어떻게 돌리지? 하고 패키지.json을 뒤져보고 잘못된 명령어를 몇 번이고 시도를 한 이후에 그제서야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테스트를 돌립니다. 이 시간이, 이 토큰이 다 비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바로 정답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토큰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렇게 더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쓸 수가 있습니다. 클로드RMD가 어느 정도 자라나서 80줄에서 100줄에 가까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분할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클로드에 있는 어떤 코딩 컨벤션, 코딩 규칙들, 코딩 스타일을 클로드RMD에서 이제 코딩 스타일.md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로 분리를 시켜놓고 클로드RMD에는 그냥 이 참조 한 줄만 놓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클로드RMD가 코딩 스타일을 찾을 때 이 파일을 그제서야 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더 클로드RMD의 사이즈는 작아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모두 클로드RMD에 담겨있는 형태로 저희가 클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클로드랑 코덱스를 어떻게 쉽게 같이 쓸 수 있냐. 특히나 클로드는 클로드RMD를 읽고 코덱스는 agents.md를 읽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팁은 이 클로드를 일단 agents.md를 클로드에서 읽도록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코덱스는 여전히 agents.md를 읽을 거고 클로드는 클로드RMD를 읽을 때 이 클로드RMD의 안에서 이 agents.md를 참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클로드가 agents.md에 있는 규칙들을 읽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보는 그런 안티 패턴 같은 것들을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클로드RMD는 리드미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희를 위한 설명이 아니에요. LLM을 위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한 리드미를 쓰지 말고 코드로 알 수 있는 폴더 구조 같은 것도 절대 담지 마세요. 그리고 디렉토리 설명이나 코드를 깨끗하게 해라. 그런 추상적인 거는 더더욱이나 담을 필요도 없고 낭비가 될 뿐입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 클로드RMD를 가드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숨겨진 그런 규칙이나 우선순위가 충돌했을 시에 그런 결정적인 규칙들, 자주 발생하는 그런 가처,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함정들. 그래서 어떤 측정 가능한 규칙들, 구체적인 그런 프롬프트들,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클로드RMD는 사람한테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AI한테 가드레일을 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읽기 좋게 쓰는 게 아니라 AI가 실수를 하지 않게 쓰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 진짜 이 모든 걸 자동화해주는 안트로픽의 공식 도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것만 오늘 배워가셔도 본전을 뽑는 건데 먼저 이 안드레 카파시 형님이 스킬을 만들었는데 이게 되게 핫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카파티가 평소 코딩할 때 쓰는 그런 워크플로우나 컨벤션 같은 것들을 스킬 형태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드 리뷰하는 법, 디버깅 순서, 변수 네이밍 같은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클로드RMD에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그냥 프로젝트 클로드RMD에 넣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역 클로드RMD에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특정 프로젝트 규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용적인 워크플로우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프로젝트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는 진짜 간단합니다. 이 안드레 카파티 스킬이라고 그냥 구글에 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 스킬로 들어가서 GitHub에 보면 클로드RMD가 있습니다. 사실 스킬이 아니라 클로드RMD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클로드RMD에 있는 이것들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희 클로드RMD에 넣으면 됩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를 눌러가지고 이거를 통째로 복사합니다. 통째로 복사를 하고 전역 클로드RMD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하고 .클로드에 클로드RMD예요. 자, 저는 이미 붙여놨습니다. 붙여놓아 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제가 보기 쉽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번 직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RMD인데 흔히 발생하는 LLM 코딩 실수를 줄이기 위한 행동 지침이다. 프로젝트 결과 병합해서 사용해라. 결국 이거는 프로젝트 특화된 지침이 아니라는 걸 벌써 이렇게 첫 번째 줄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오프는 속도보다 신중함에 무게를 뒀다. 그래서 사소한 작업에는 판단력에 맡길 거다. 총 65줄인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코딩 전에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절대 가정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질문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해라. 결국 LLM이 잘못할 때는 되게 복잡하게,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되게 쉬운 코드를 되게 복잡하게 작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최소한의 코드만 작성을 해라. 추측성의 코드는 작성하지 마라. 특히나 요청받지 않은 기능은 절대 추가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과적인 수정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곳만 건드려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되면 거기만 고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존 코드를 수정을 할 때 이렇게 하고, 판단 기준, 변경된 모든 줄은 사용자의 요청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중심으로 실행을 해라. 그래서 성공 기준을 꼭 정의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게 바로 에이전틱 루프의 마지막이죠. verify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지침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는 diff의 불필요한 변경이 줄어들고 과한 복잡화로 인한 재작성이 줄어들며 실수를 저지른 후가 아니라 구현 전에 명확한 질문이 먼저 나온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이거를 제대로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이 영상을 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보고 실질적으로 좋았다면 또 그것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꼭 이걸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엔트로픽에서 플러그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고 직접 시연을 해볼 거예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Revise Claude MD라고 해서 기존의 Claude MD를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laude MD Improver이라고 해서 리팩토링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둘 다 써봐서 어떻게 다른지까지 저희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픽 클라우드 플러그인 이거 제가 영상 상세 설명란에 남겨놓긴 할 건데 링크를 클라우드 MD 매니지먼트라는 플러그인을 만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클라우드한테 가서 설치해줘 라고 하고 그 링크 붙여놓기만 하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근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치를 했다라고 저에게 알려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했듯이 클라우드 MD 매니지먼트 플러그인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죠. 자,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사용을 해서 어떻게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작업하는 사이드 프로젝트 리포에서 이미 클라우드 MD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사이드 프로젝트 리포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여기 일단 프로젝트용 클라우드 MD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 써져 있지만 이 프로젝트에 그런 클라우드 MD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클라우드 MD 말고 이제 앱스에 들어가서 API에 들어가 보면 이 API용 클라우드 MD와 웹용 API 클라우드 MD,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용 클라우드 MD까지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슈퍼베이스 클라우드 MD. 그래서 클라우드 MD가 한 4개, 5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MD 전부를 한번 저희가 스킬을 사용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할 스킬은 클라우드 MD Improver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검증을 했고 이렇게 클라우드 MD 여러 가지가 있는 모든 클라우드 MD를 다 지금 검수를 한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클라우드 MD 품질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발견 파일 4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개 있다고 평균 점수까지 매겨줍니다. 80점이라고 하네요. B학점을 받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는 3개다. 그거는 루트, 그리고 웹, 그리고 슈퍼베이스에 있는 클라우드 MD다. 자, 그럼 루트 클라우드 MD는 B- 학점을 받았는데 이렇게 기준, 점수, 메모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루브릭 형태로 잘 돼 있죠. 그리고 이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 슈퍼베이스는 76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클라우드 MD는 78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다. API 클라우드 MD는 A-고 사소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고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P0, 제일 중요한 거는 루트 클라우드 MD를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고 싶다면
이걸 눌러서 개선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개선하지 않고 이 두 번째 터미널에서 제가 클로드 MD 임프루버 말고 클로드 MD 매니지먼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바이즈,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랑 다른 점은 제가 방금 했던 클로드 MD 임프루버는 말 그대로 있는 클로드 MD들을 전부 다 검수를 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건데, 이 클로드 MD는 뭐냐? 그럼 이 리바이즈 클로드 MD는 뭐냐? 리바이즈 클로드 MD는 저희가 방금 본 그 설명에서도 나왔듯이 update 클로드 MD with learnings from this session.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세션에서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클로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클로드 이런 실수 왜 했어? 이런 실수 다음에 하지 마 하고 보통 클로드한테 너 이제 클로드 MD 업데이트 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해주면 클로드 MD가 알아서 클로드가 알아서 본인이 그 세션 안에서 한 실수들, 그 세션 안에 클로드 MD에 추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알아서 검수를 해주고 이렇게 애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저희가 뭐 세션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지는 않겠지만 꼭 매 세션마다 내가 뭔가 중요한 걸 했거나 클로드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리바이즈, 그걸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리바이즈 클로드 MD가 그 세션이고 클로드 MD 임프루버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클로드 MD를 리팩토링 하고 싶다, 내 클로드 MD의 점수를 알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 저희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이런 공식 가이드라인, 엔트로픽이 만든 거잖아요. 클로드 코드는 엔트로피컨데 걔네들이 만든 플러그인을 쓰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한번 클로드 MD를 개선을 하고 클로드 MD를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을 제가 한 페이지짜리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100줄 이하인지, 그리고 빌드, 테스트, 린트 명령어가 명시가 되어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코드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다면 빼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규칙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한 달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킬로 한번 이렇게 리팩토링을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를 했을 때 그 즉시 내가 반영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플러그인 2개 중에 하나로 반영을 바로 해줄 수가 있겠죠, 이제는. 그래서 이 6가지를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오늘 내 프로젝트에 클로드 MD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핵심을 정리를 하자면, 클로드 MD는 절대 리드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문서가 아니라 클로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가드레일입니다. 그래서 되게 작게 유지하고 실수가 날 때마다 채워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문서다, 살아있는 코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하네스 엔지니어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하고 되게 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되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 클로드 MD가 하네스 엔지니어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클로드 코드는 그 자체가 사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푸스라는 모델을 감싸고 있는 하네스가 클로드 코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클로드 코드라는 하네스는 날이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엔트로픽이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되게 갈고 닦고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하네스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코딩을 이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고의 코딩 에이전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클로드가. 근데 그렇게 상향 평준화 되다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꼭 해야 될까라는 의문도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네스가 이미 엔지니어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쓸 확률도 높잖아요, 나중에 가면. 그러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실질적인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클로드 MD는 무조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클로드 MD가 진짜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클로드 MD에서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또 궁금한 것들, 또 내 프로젝트에 반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프로젝트의 점수는 몇 점인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